bedtime on my head with a palm caked hard by dirt. bedtime은 뭔가 박자를 맞추다라는 뜻이죠. bedtime. 내 머리에 당신은 bedtime, 박자를 맞췄고 무엇으로? with a palm, 손바닥으로. 근데 어떤 손바닥? caked hard by dirt. caked이야 앞에 있는 palm을 꾸며주는 것 같아요. 먼지로 cake hard 된 손바닥으로 내 머리에 박자를 맞췄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아이 머리를 이렇게 톡톡 쳤나 봐요. 세게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cake hard가 조금 난해한 표현이죠. caked하고 ed가 붙었으니까 cake는 동사예요. 케이크는 크림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르다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한다면 두껍게 바르다라는 뜻의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hard는 단단하게 그러니까 머리로 단단해져서 바른 손바닥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you라는 존재는 먼지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단단해져 버린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흙으로 단단해진 손바닥으로 신체적인 노동이 과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렇게 두껍고 노동으로 아주 오래 단련된 손으로 자신의 머리 위에서 박자를 맞췄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3, 4행 보겠습니다. Then waltzed me off to bed, still clinging to your shirt. 그리고 나서 나와 왈츠를 추었다. waltzed me. 근데 어디로? off to bed. 침대 쪽으로 가며. off니까 침대로 갈 때는 결국 침대에 도착했을 때는 월츠 춤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가면서 월츠 춤을 추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월츠 춤을 추면서 침대로 갔다. 근데 still 여전히 cling me를 설명해주는 말일 것 같습니다. 당신의 셔츠에 cling to 고수하다 매달려 있다. 뜻이죠. 아까 hang on 매달려 있다 이 표현처럼 셔츠에 매달려 있는 나를 침대 쪽으로 데리고 갔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어렸을 때 술 취한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와서 춤을 추다가 침대로 보냈고 그때 엄마는 와이프는 굉장히 언짢아하는 모습이고 그 사건을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는 우리 주제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주제문 볼까요? My Papa's Waltz deals with the theme of family, relationships, confliction, fear, and love. 우리 아빠의 왈츠는 다루고 있습니다. 뭐를 키워드만 뽑자면 family, 가족, 그다음에 가족의 관계, relationship, confliction, conflict 해도 될 것 같아요. 싸움, 충돌, 그다음에 두려움, 어떤 사랑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겠죠. The poem is about a boy reminiscing about an incident with his father. 이 시는 무엇에 관한 거냐면 한 소년, 화자 한 소년이 뭐죠? 고백파 시는 1인칭 화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reminiscing, 추억하다라는 게 하나예요. remember하고 비슷합니다. recollect 뭐 이런 단어 있죠. about an incident, 어떤 사건, 한 사건. 아버지와의 한 일화, 사건에 관한 것을 추억하는 소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From the beginning, this poem states the conflict between a father and son involved in a somewhat violent dance, but as it continues, the story suggests the dance may actually be a physical battery. 처음부터 이 시는 언급합니다. conflict, 분쟁이나 싸움, 다툼을 누구와? between a father and son, 아버지와 아들과의 분쟁. 근데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involved in은 conflict를 꾸며준다고 보고요. involved in somewhat violent dance, 다소 violent dance, 폭력적인 춤, 아버지가 술에 취했으니까요. 폭력적인 춤과 관련된 결부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다툼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as it continues, 그 다툼 또는 춤이 계속되면서 the story suggests, 이 이야기는 뭘 암시하냐면 the dance may actually be a physical battery. 이 춤은 실제로 신적인 battering, 괴롭힘을 의미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화자가 아버지 혁대 버클이 이제 귀에 이렇게 닿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서 박자를 맞췄다라고 하면 머리를 이렇게 똑똑 쳤겠죠 아무래도. 다음 더 볼까요? The power dynamic between father and son and father and mother is the front and center in this poem. 여기는 확장적으로 좀 해석한 내용을 영어로 써본 겁니다. 강력한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다이내믹이 있는데요. 일단 어디서? father and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리고 또 father and mother, 아버지와 엄마 사이의 강력한 역학관계가 이 시의 front이자 center이다. 중심이 될 수 있겠고 맨 앞이 될 수 있겠다. The father is drunk and grabs a hold of his son to waltz him around the room. 아버지는 일단 drunk, 술에 취했고요. grab, 붙잡고 있어요. 꽉 붙잡다의 느낌이겠죠? grabs a hold of를 자신의 아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뭐 하면서? 그와 왈츠를 추면서 아들과 방 주변에서. The son may be a voluntary participant or he may not. 아들은 자발적인 참가자가 될 수도 있고 or he may not.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는
아버지가 춤추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아들이 어땠다 저땠다라고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어에서. 그죠? is along for the ride in either case. 그래서 아들은 함께하고 있어요. for the ride. 여기서 ride는 이제 그 춤.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지금 탄 상황이니까 ride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각각의 경우에 in either case. 춤추는 것을 함께하고 있어요. 춤추는 것을 함께하고 있어요. Third, he holds on like this to his father's shirt. 그래서 그 아들은 like that,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어요. 아버지의 셔츠에 매달린 상황이네요. 아, 그러면 아이는 조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고 이 셔츠를 놓치게 되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겠네요. 셔츠가 약간 긴 듯한 느낌이고 버클에 이제 귀가 닿았다고 했으니까 전체 몸에서 한 무릎부터 아버지의 한 허리 정도까지 그렇게 중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죠? 필사적으로 매달린 상황을 보면 되겠고요. The reader is given to avert the indication of the body's emotional state during the words. 독자에게는 is given, 주어져요. 근데 놓으니까 주어져요. 이렇게 되죠. 이거를 avert indication. avert는 시어 같은 데서 가끔 나와서요. covert, overt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요. covert 하면 은밀한, 숨겨진, 비밀의 이런 뜻이고 overt는 명시적인, 드러나는, 공공연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드러난다는 얘기고 의미가 숨겨진다는 얘기고 indication, indication, 가리킴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말, 암시, 조짐 이런 뜻으로 명시적인 암시, 명시적인 어떤 드러남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의? of the boy's emotional state. 그 소년의 감정적인 상태. 그죠? 소년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고백파 시인의 특징 무조건 고백한다고 해서 그 시적 화자의 감정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때 사건만을 또 제시할 뿐이고요. During the waltz, 월츠 춤추는 동안에 이렇게 되고요. The boy neither shrieks with delight nor shrieks with fear. 그렇죠? neither의 no비니까 둘 다 안 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shriek, 꽥 하고 소리 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비명을 지르다. 소년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려움으로 소리를 지르지도 않아요. 좋다 나쁘다의 감정이 없어요. 그냥 he just holds on. 그냥 아버지 셔츠를 hold on,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침대에 갈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다. 시에 나오잖아요. 귀가 긁히던, 머리에 박자를 맞춘다고 이렇게 머리를 맞던. His father says in power and in church. 그는 power, 권력자의 입장, 권력을 가진 존재, 정권을 가진 존재, 힘을 가진 존재, 집권 상태에 있는 존재이고 또 in church. 철지는 책임을 떠맡다라는 단어잖아요. 뭔가 담당하고 있는 존재, 책임을 떠맡은 존재. 책임을 떠맡은 존재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책임을 지면서 약간 기분 나쁘게 하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지켜야 되는 거고 반대 극부로 보호를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찌됐든 계속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그 책임 상태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을 어렸을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존재는 엄마는 뭔가 관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굴만 찌푸릴 뿐 지금 둘 춤추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떤 힘이 있는 존재, 그 다음에 관망하는데 그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아니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시적인 이야기로 쓸 수 있겠다라고 웨트켄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으쌰. 작년 202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미국 시인인데요. 루이스 글릭이라고 그분도 약간 고백파적인 요소를 좀 담고 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로버트 로웰이나 실비아 플러스 또 앤 섹스턴이라고 있습니다. 또 로버트 로웰의 제자격이 되는 사람이고요. 또 알렌 긴즈버그나 존 베리먼 이런 시인들이 고백파 시인들인데 미국의 한 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시풍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시인 자신이 겪은 사실, 그 사실 중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또는 숨기고 싶은 은밀한 내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표현 방식은 되게 막 복잡하기도 하고 모순된 다양한 감정인데 그것을 담백하고도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표현한 방식을 고백파 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고요. 특징은 1인칭 화자고 어떤 개인적 경험의 극단적인 순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고백파 시의 정의를 대체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PPT에 올렸어야 되는데 메모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t은 고백파 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t has been described. 고백파 시는 묘사됩니다. 뭐로써? Poetry of the personal, I. 한 개인,
또는 시적 화자의 I, C로서 묘사되고요. Focusing on,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extreme moment, 아주 극단적인 순간. 무엇의? of individual experience, the psyche and personal trauma. 한 개인의 경험, 그 다음에 psyche, 정신상태, and personal trauma, 개인적인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이 뭔지는 거의 대부분 아실 테니까요. 그런 것들의 극단적인 순간을 초점에 맞추어서 한 개인의 시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는 including the previous and occasional still taboo matters. 뭘 포함하고 있냐면 taboo matters. 터부시하는, 보통 우리가 언급하거나 이야기하기를,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문제들, 터부시하는 문제들. 근데 previous, 이전에 아니면 때때로 아직도 터부시하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Such the mental illness, sexuality and suicide often set in relation to broader social themes. 이럴 때면 어떤 문제냐? mental illness, 정신병, sexuality, 어떤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and suicide, 자살, 이런 터부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또 often set in relation to,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종종 broader social themes, 좀 더 폭넓은 사회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고백파 시인들이 대체로 한 80-90% 정도는 어떤 조울증이나 정신병을 조금 겪은,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면 아꼈던 사람들의 죽음을 항상 겪었었고, 또 뭐 약물이나 알코올 이런 거에 중독의 경험을 겪었었고, 스스로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약간 우울한 경험들, 극단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던 시인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시적인 주제로 이제 승화시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래퍼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랩하는 분들도 본인 실제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음악적으로 뭐 서로 디스한다 그러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존중해서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이제 관계의 입장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토대로 쓴 시인들은 고백파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 또 다른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